네, 어제까지 총 58일간 이어진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는 이제 시작부터 과잉 수사 논란이 불거졌었죠. 오늘 새벽 법원의 판단으로 이 검찰이 어느 정도 이 과잉 수사 논란에 대해서 좀 부담을 덜어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지 이 문제 좀 한번 짚어볼까요? 예, 그것도 예, 제가 먼저. 먼저 좀 말씀을 네. 드리면 이 사건 수사의 초기부터 언론도 그랬고 특히 이게 조국 수사를 지지하는 쪽 반대하는 쪽에 갈려서 마치 윤석열과 조국 대전처럼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1라운드가 끝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라운드라는 건 뭐냐면 현재까지는 일단 그 조국 대전에선 우리 조국 장관 쪽이 판정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 벌어질 2라운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조국 장관이 곧 다음 주로 예상되는 그 소환 조사 이후에 과연 기소까지 갈 것인지 물론 그럴 가능성이 좀 적다고는 하지만 과연 정말 구속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이 이제 2라운드인데 그것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새로 진행될 사안이죠. 예, 좀 갈라서 봐야 될 거예요. 부당 수사냐, 과잉 수사냐. 부당 수사라고 한다면 죄 없는 사람을 무리하게 수사를 해서 구속시키고 기소했다는 것이 되니까 이거는 최종 판단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과잉 수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필요 이상으로 수사권을 발동했느냐 안 했느냐. 다시 말해서 투입 대비 산출을 갖고 판단하는 게 과잉의 여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논점을 명확히 할게 도덕성 문제를 해서 논외로 치겠습니다. 오로지 사법적인 측면. 수사는 사법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요거에 한정해서 그럼 제가 과잉이라는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초기에 엄청난 논란을 빚었던 게 뭐였습니까? 고려대 입학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을 가지고 고려대 입시 비리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었는가의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려대 압수수색을 했었어요.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고려대 그러니까 오로지 사법의 논리만 놓고 보면 압수수색을 할 이유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업무방해 혐의가 여기서 적용이 되는 건데 입시 비리라고 한다면 업무방해의 공소시효는 7년이에요. 근데 조국 전 장관에 따른 2010년에 고려대 입학을 했기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사법 처리를 할래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사법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라고 하는 전제에서 이렇게 본다면 과잉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과잉 수사의 측면은 분명히 있다. 그것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과잉 수사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의혹이라든지 비판을 불식시켜주는 해결책은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의 사안을 놓고 지금처럼 이제 논박을 하기 시작하면 오늘 밤새 해야 될 텐데 그래도 기왕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왜 그것은 과잉 수사가 될 수가 없느냐 하면은 우선 이 사안의 시발점 자체가 제1저자 등재 문제가 무슨 검찰이 흘리거나 시민단체 고발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요. 어느 언론이 독자 취재를 해서 밝혀낸 일이에요. 제1저자 등재됐다는 건.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인지수사 대상이 되고 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고려대학에서 지금 입시 관련 서류가 다 없어졌다. 그러니 이걸 밝혀낼 수 있는 길이 이제 없는 거예요. 미제 사건이 영구 미제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압수수색을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쪽에 구두 답변은 자료가 없다는 거였는데 그 목록이 나왔잖아요. 자소서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거는 그 자소서를 또 당시에도 마치 과잉 수사를 해서 검찰이 흘린 것처럼 공격을 했어요. 지금 여당에서.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조국 전 장관 딸이 자기가 올린 거야. 그 자소서 내용을 그 유료 인터넷 사이트에 이것이 모범이다라는 것처럼 그래서 알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당연히 압수수색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목록에 분명히 들어있었으니 이건 분명히 제출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정합성 있게 좀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잉 수사가 아니에요. 제가 볼 보기에는 때는 조금 더. 제 얘기와 이동관 전수 얘기는 범위가 다른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수사의 목적은 사법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분명히 논점을 제안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 행위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몰라가지고 일단 수사를 해봤더니 행위의 발생 시점이 공소시효를 지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처벌할 수 없다면 이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건 수사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수사의 결과지. 그런데 문제는 조국 전 장관의 딸이 2010년에 대학에 입학을 했고 이게 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된다라고 해서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를 그러니까 이미 착수 단계에서 모를 수가 없는 건데 모를 수가 없는 것인데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권을 발동을 했다면
여기에는 남용의 소지가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검찰은 흥진소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 거예요. 질문만 이전석에 질문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그러세요? 고려대학교 입시는요. 그 이전에 이제 문제가 됐던 고등학교 시절의 논문 문제의 상급 학교가 대학교였고 그렇죠. 대학교 이후에 이제 부산 의전원이 있으면 대학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연결선상에서 본다면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바로 아주 저 답을 주신 거예요. 아니, 답은 지금- 아니에요. 제가 질문 아니 그러니까 드린 거예요. 질문이 답이죠. 그러니까 저 질문이 해답을 잉태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바로 단순히 이게 자 고려대학교 입학 시험에서 업무 방해를 했다는 것이 어떤 그 공소시효가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결국은 자 고려대 입학의 무효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자동적으로 의전원 입학도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당연히 그 처음 시작부터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 과잉 수사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일일이 논박하고 싶지 않지만 시간도 없고 그냥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그러면 이 앞에 부분이 저 설명이 안 되고 어떻게 의전원 문제가 지금 설명이 그러니까 돼 그 있어요. 얘기가 언론에서 제기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행위의 연속으로 본다면 이것도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보지를 않고 부산대 의전원으로 연결해가지고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들인데 네. 문제는 한번 다시 그러니까 그 기억을 복기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부산대 의전원 문제가 그럼 언제 제기가 됐는지를 저는 한번 복귀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사가 다 진행이 되고 나서 모든 것이 총합이 된 상태에서 맞추는 거와 압수수색에 들어간 시점에서 그러면 어떤 이 압수수색의 필요성 그건 다른 얘기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